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14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종목에서 10% 수익을 걷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해보면 이론하고 실제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또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실질 투자를 해보시면 다른 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이제 주식 투자가 결코 쉽진 않고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기분을 상할 일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YG 플러스는 오늘 이제 92만 주의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7시 45분이라고 이제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5,120원, 20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엔터주들은 보통 이제 한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이브가 이제 마이너스 1.33, JYP가 마이너스 0.34, SM이 마이너스 1.41, 그 가운데 이제 YG만 강해요. YG가 플러스 1.98, YG 플러스가 플러스 0.39.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 컴백이 과시화되고 또 트레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베이비몬스터의 일본 활동이 이제 기대 이상의 그런 강력한 이제 글로벌 팬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월 2일 날 이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뭐 이런 것들로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엔터 섹터가 잘 버티다가 4월 7일 날 급락을 하면서 이제 4,600원대까지 이제 급락을 해서 좀 우려를 이제 자아냈습니다만은 이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비중을 실었으면 좋겠다. 매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매집하신 분들은 또 단기간에 이렇게 이틀 동안에 이제 급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5,000원 선을 돌파하는 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5,200원 선 이쪽이 강력한 저항선 정도로 여겨지고 있고요. 뭐 대략 5,000원 선에서 5,200원 선, 이 부분에 박스권을 지금 유지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뭐 특별한 일들은 좀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4월 14일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서 코첼라의 글로벌 넘사벽 두 멤버가 이제 나갔죠. 리사하고 제니가 나갔는데 원래 블랙핑크라는 게 네 가지 색이잖아요. 그렇죠? 로제는 이제 여성스러운 핑크색을 좀 닮아 있고 지수는 모든 걸 이제 흡수해주는 흰색 같은 걸 닮았어요. 또 리사는 이제 강렬한 랩 뭐 이런 걸 통해서 흑의 검정색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제니는 정열 뭐 이 붉은색의 이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 가장 강렬한 두 멤버가 이제 이 코첼라에 갔다. 아무래도 로제가 갔으면 이제 아파트 때문에 또 미국이 들썩들썩일 뻔 했는데 뭐 결국 제니의 라이크 제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이제 사실 코첼라의 제니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참 대단한 멤버들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뭐 글로벌 위상이 너무 이제 뚜렷해져서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전에 이제 뭐 이렇게 이게 러브시컬스 낼 때잖아요. 2020년도 이제 한 10월 달 정도 되는 그런 때인데 아무래도 이게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꿈이 있는 어린 소녀들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청순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이제 이때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좀 느끼는 점은 그런 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개인 활동이잖아요. 그죠? 자기 개인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니의 그 모습이나 리사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다 쏟는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예, 제니는 그 블랙핑크 공연 때 이제 뭐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게을르다 뭐 춤도 제대로 추지 않는다 이런 그 논란에 이제 많이 휩싸이기도 했잖아요. 공연 가서 무성의하다 뭐 이런 그 비판도 좀 있기도 있었는데 예, 리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활동을 하는데 뭐 상당히 많은 그 미국의 댄서들, 전문 댄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우려 같은 건 있어요. 개별 멤버들이 이제 내가 곡 만들고 뭐 모든 비디오 촬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번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그래서 YG엔트랑 완전체 개혁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1년으로 돼 있는지 2년으로 돼 있는지 뭐 3년으로 돼 있는지 이 계약 조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계약 조건에는 무엇인가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컴백을 한다, 월드 투어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뭐 나이가 이제 29세잖아요. 여자나 이제 30살인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 외에 이제 완전체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의 이제 완전체 활동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이번 월드 투어가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물론 뭐 데뷔 뭐 20주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기념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회사 소속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해버리거든요. 그 공연 스케줄 나오는 거 동원되는 수용 인원 이런 거 다 곱해서 계산하고 얼추 주가에 미리 다 선반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상 콘서트가 행해질 때는 주가가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우려들을 좀 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블랙핑크 개별 멤버들 활동들을 보면서 스스로 일도 이제 잘 해내는구나. 그래서 뭐 불안감 때문에 이제 완전체하고 개별로 이렇게 계약을 이제 이중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한 1년 정도의 그 장기간 이제 월드 투어가 마치게 되면 예, 결국에는 YG엔터를 떠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이제 선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NE1은 이제 15주년 컴백 콘서트가 이제 모두 서울 앵콜콘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실적에는 약간 그 도움이 됐겠지만은 이미 이제 이것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이제 하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2NE1이 다시 YG한테
완전체로 계약을 해서 뭐 활동을 한다. 이런 건 보기 지금 힘들잖아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런 차트 설명 없이 YG 플러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YG 플러스 이런 그 이전에 굉장히 그 흥했잖아요. 또 이 힙합 쪽이다 보니까 다른 엔터 기업에 비해서는 이제 흥겨운 노래들이 많고 또 놀 줄 아는 이것도 21의 컴백 콘서트도 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 줄 아는 이제 그 아이돌 그룹답게 콘서트들이 이제 YG 패밀리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그 흥미롭고 이랬었는데 뭐 그때가 조금 연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YG 엔터로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이 자원들을 이제 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괴물신이 이제 베이비몬스터는 가나가와 공연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래 4월 10일, 13일 이렇게 이틀에 이제 공연이 있었죠.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런데 4월 11일 날 공연이 이제 추가되면서 3일 공연으로 늘어났는데 뭐 훌루에서 이제 뭐 직접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이제 잘 마치고 멤버들이 귀국을 했는데 여기 그 가나가와 이제 후쿠오카 K 아레나 같은 경우는 2만 명 수용 규모예요. 그런데 4월 11일은 이제 그 추가로 콘서트가 열렸기 때문에 뭐 15,000명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2만 명씩 3일 6만 명을 동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4만 5천 명을 동원해 5만 5천 명을 동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남겨두고 있긴 있습니다. 예, 후쿠오카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남겨두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제 10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K-팝 그룹 내 이제 가장 빠른 그런 걸그룹이 됐고요. 현재까지는 13만 4천 명을 이제 동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보시면은 뭐 1, 2, 3층 우리가 2만 명을 사람을 모아둔다 하면은 뭐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한 1만 명 단위 공연에서 아마 본인들도 좀 다른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을 거예요. 1만 명 공연하고 이제 2만 명 공연하고는 그 상당히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팬들하고 어떻게 교감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괴물신님 베이비몬스터가 이번 그 K-아레나 공연에서 많은 부분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규모면으로 보면 실내 공연치고는 뭐 2만 명이면은 최대급이다. 예, 실외 그 스타디움 공연을 제외하면 거의 실내 공연에서는 최대 수용 인원의 그런 공연을 펼쳤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거의 돔투어와 뭐 유사한 상황이죠. 이 전면만 보면 뭐 상단으로 한 3층 정도가 가득 차 있고요. 그 주변으로도 많은 그 팬덤들이 베이비몬스터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갔다는 점. 그래서 이번 공연은 뭐 대단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것도 3일간 연속으로 이제 관객을 동원하는 그 티켓 파워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를 좀 부여해주고 싶다. 그래서 성공리에 잘 맞췄습니다. 뭐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YG엔터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 글로벌로 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그룹이기 때문에 YG 플러스 주가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이제 블랙핑크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YG 엔터나 YG 플러스 주가는 베이비몬스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만약에 이제 완전체 계약까지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메꿔줘야 되는 그룹이 이제 베이비몬스터죠. 과연 그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뭐 무난한 정도가 아니라 5세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글로벌로 안착을 하고 있는 그런 베이비 몬스터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요새는 뭐 매일 그 베이비 몬스터 공연 상황 뭐 이런 걸 체크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잘 귀국들을 했습니다. 3일간 연속으로 이제 2만 명 정도 앞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은 고객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 무대를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는 그런 날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피곤이 몰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치키타가 좀 아프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와서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지난번에는 라미가 이제 또 공연을 마치고 좀 많이 지쳐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3일짜리 공연은 좀 멤버들에게 이제 힘겹지 않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나이가 18세, 루카를 제외하면 이제 뭐 굉장히 그 젊은 청춘들인데 그래도 지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도쿄돔 진입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티켓 파워로 보면 한 4만석 동원하는 도쿄돔 공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괴물 신인 베이비몬스터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올해 대략 한 많으면 한 50만 아직 뭐 풀 계획이 이제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 정도를 본다고 하면 2026년도는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지금의 배 이상으로 뭐 100만 이상을 동원하는 그런 걸그룹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걸그룹 중에는 어도의 뉴진스가 1년 11개월 만에 도쿄돔에 이제 가장 빠르게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이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제 YG 엔터가 결단을 내려서 도쿄돔 공연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미래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 깊은 골이지만 이 부분을 이제 V자 반등으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5,000원선 이상으로 올라와서 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에 좀 위안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으로 잠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봉에 보면 약간의 지금 이제 의문이 드러나 있죠.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의문이 이제 발생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운에서 좀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좀 우측으로 뻗어 나갔으면 제일 좋을 뻔했죠.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이제 주가가 구름대를 좀 이탈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구름대를 좀 급락을 하면서 이제 4,60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이탈을 했죠. 사실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데 이러한 때 모습이 이제 이때와 좀 유사하다. 이때에도 살포시 이제 구름대를 이탈했다가
이 강력한 이 상승이 이제 전개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닮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블랙핑크의 그 월드 투어가 진행이 될 때거든요. 2022년도 이제 10월 달부터 2023년도 이 9월 달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주가는 이제 그 전에 꺾였다. 뭐 이런 부분을 님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당시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일목균형표를 자세히 좀 보면 일단 기준선을 한번 볼게요. 예, 26일간의 이제 고점과 저점 이 중간 값이죠. 이 부분이 이제 지속해서 좀 올라오다가 이 부분에서 좀 약간 꺾였죠. 지금은 이제 다시 횡보 쪽으로 돌았는데 제가 그 구름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름의 두께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구름을 돌파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름대가 크지를 않아서 이 구름대 저항을 돌파하는 것은 저항은 그리 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약간 의문이 이제 살포시 좀 드리워져 있고 결과적으로 뭐 트럼프 관세가 됐던 뭐 시장에 급락이 있었던 구름대를 이탈해 가지고 오늘 다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V자 반등이 일어났으니까 장대 음봉을 통해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구름대 위로 올랐으려 그러면 주가가 이제 5,500원 이상으로 올라서야 돼요. 한 5,400원 정도 이 흐름으로 이제 이상으로 그 올라서줘야 되죠. 그죠? 네, 이 부분을 뚫고 올라올라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뭐 그런 부분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그래서 이 구름대가 지나가는 곳이 이제 60일 이평선 아니겠어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60일 이평선이고 결국 주가는 60일 이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일상적으로는 이제 이 구름대 뭐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구름대를 이탈하면 이제 하락 전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언제든지 이렇게 깊은 하락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 이 부분의 그 급락은 어떤 시장,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또 글로벌로 향한 이제 상호 관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의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자체 악재, 그리고 현재는 강력한 모멘텀이 YG 엔터나 플러스 쪽에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방으로 흐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블랙핑크 컴백이 없다 뭐 이렇게 되면 하방으로 더 열어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은 블랙핑크 컴백이라는 강력한 모멘텀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조기 컴백할 가능성 뭐 여러가지 그 안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또 6월 12일 날 컴백을 완전체로 이제 군백기를 메꾸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작동을 해서 엔터 쪽으로 자금이 단기간에 한 번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탈은 했지만은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구름대를 뚫기 위해서 구름대에 진입을 했어요. 보통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그 저항을 맞게 되면 이렇게 돌파를 못합니다.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여기 구름대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을 해버리거든요. 그거는 60일 이평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지고, 예, 맞고 떨어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구름대에서 맞고 반대쪽 하다가 긴 시간 지나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건 62평에 접근하는 거하고 똑같고, 이런 경우에 원래 이런 경우를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름대를 이탈했던 이런 위치들은 실질 투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이 분석 자체로만 보면.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쪽에서는 60일 이평을 깼잖아요. 그죠? 네, 이쪽에서는 60일 이평선을 주가가 깨고 이제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60일 이평을 이제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죠? 네, 이쪽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뒤에 구름대 지지를 받지 못했고 바다에 빠져버렸고요. 여기도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만 다시 육지에 상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2023년도 요 올해 작년도 이제 12월 달에 뭐 어도 사태 있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비상경도 있고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돌발 변수로 인해서 그 급락이 있었어요. 시장 환경이 대단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좀 그나마 이렇게 회복을 해주려다가 뉴진시 사태에 걸려버렸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이 나오는 바람에 급락이 이어졌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냥 급락을 맞아버렸거든요. 상호관세 때문에, 미국의 상호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시장 자체 이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이제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바다에서 빠져나와서 육지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이 강력한 모멘텀 때문에 YG 플러스는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변동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오늘은 뭐 거의 변동이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이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그 변동을 가져올 세력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 앞으로 올해 내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연말까지. 네. 블랙핑크의 스케줄이 다 나오고 배몬의 올해 그 컴백 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다 반영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YG 플러스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트레이딩할 가능성들이 세력들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의 그 이슈는 예, 블랙핑크 과정에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 강하게 나타나느냐. 예, 적어도 20-30%는 지금 위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제가 이 처음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10% 정도 이득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조금 기다려서 한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연간 투자로서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네, 현재까지는 5,000원 선을 잘 유지하면서 제가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블랙핑크 컴백 전까지
5,000원 정도 유지를 해주면 한번 승부수를 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흐름이 잘 전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흐름도 엔터주들이 어려운 가운데 무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